의원님의 그 절규와 같은 거 말씀을 정말 제 가슴으로 새겨 듣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게 사법부도 윤석열을 내란 수배로 인정했다고 하면 영장 필요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죠? 라고 물으셨고 공도 체포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알았잖아요. 왜냐면 공통수는 여전히 윤석열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알 수 어디서 없죠. 전화하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대통령이 어디에 누구한테 뭐라고 지시하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지금? 모르잖아. 국민의힘은 아무도 몰라. 자기들도 겨우 사진에 보았더니 하나의 뜻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통화가 안 되면서 사례를 하는 거 아니? 멍청한 진짜. 자기들도 윤석열이 어디서 많이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타는 거죠. 네. 내가 타는 것이고 다행히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공수처하고 국수본하고 국방부 조사본부하고 이 수사본부 보통 합동수사본부라고 부르는 이건 다르게 보더라고. 네,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아마도 나중에 검찰까지 다 합쳐지면 합동수사본부라고 부르려고 그러는 건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보는 정치가 공조수사본부 여기 공수처, 경찰, 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를 합쳤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국방부가 들어가서 군까지 다 합류했나 보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사 경찰이에요. 군사 경찰은 우리 예전에 과거에 헌병이라고 불렀던. 그러니까 군 검찰은 지금 검찰에 합류했어요. 검찰 특수본에 군 검찰이 합류했고 군 경찰, 군사 경찰, 네. 헌병은 국수본과 공수처에 합류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 인력은 지금 사실상 공조수사본부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경찰 150명 이상의 수사 인력으로 갖춰있다고 하고 군사 경찰도 다 일로 합류했으니까 이제 체포하고 수사하고 하는 건 다 여기서 할 수 있어요. 네. 인력 여기 가장 많습니다. 공조수사본부에서. 그런데 대신 영장 청구 권한이 없었거든요. 그 이후로 공수처가 합류한 거예요. 네. 공수처는 그만 수사 인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경찰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이렇게 다 합쳐진 거죠. 그리고 그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내란 수배 수사권이 없습니다. 자, 혹시 전화연결 한번 해봅시다. 이거 좀 끝날 것 같으니까 정 대표 전화연결 지금 시도해봐주세요. 전화 받을 때까지 모르겠네. 여보세요? 정 대표님, 저 김호준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전화를 너무 바로 받으시네. 방송 보고 계셨던 건 아닌지. 조금 전에 저한테 전화 받으면 딱 들어와서 지금 켰습니다. 사람들이 저희 방송 듣고 정 대표한테 전화 한번 받으라고 문자를 보내서 연락하는 문자 보내요. 오늘 몇 시니까 무슨 일이 아니는데 지금 오전 11시까지 먹은 선거입니다. 네. 하시군요. 예. 아직도 법원에서는 선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연기할 것인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죠. 바로 그 시간이 나오면 알 것 같고요. 뭐 저로서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운명에 불복하고 살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선거가 어떻게 되든 또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제가 살아야 할 삶을 또 살아야죠. 대기하다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법정에는 가지 않고요. 영상이 아니라서 어떻게 하면 좀 소란스러울 것 같아서 저는 결과 보고 이제 그 기자 간담회 할 예정입니다. 이런 말은 누군가 이제 재수없다고 할 수도 있긴 한데 네네. 어쩌면 어제 대정부 질의가 마지막 대정부 질의가 될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예. 그런 심정을 하신 거죠? 예, 뭐 원래 좀 차분하게 가려고 했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실제 그 자리에 서서 국무위원들 얼굴 바라보는데 침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실 뭐 이렇게 발을 많이 내는 사람은 아닌데 총리를 포함해서 국무위원 얼굴들을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격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요즘 화가 많이 하셨어. 원래 흥분을 절대 안 하시는 분인데. 모든 국민이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총리는 물론이고 국무위원이라 자들이 그 내란 막지는 못하고 동조하고 반대된 자들이 국무위원 뺏기려고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저뿐만이겠습니까? 국민들 모두 화가 치밀겠죠. 저도 그냥 한 사람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선거 이후에 네네. 아마도 현직 국회의원이라 아마 법정구속이 떨어지지 않을까 당연히 법정에 가시지 않거든요. 한 2, 3일의 시간 주어질 텐데 언론이 어쨌든 내가 한번 모실게요. 한마디 하겠습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가 만약에 불행한 일이 생기면 저 대신에 윤석열 탄핵 투쟁에 좀 나서주십시오. 조국신당이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하고 싸워왔는데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만 세상에도 모르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그 탄핵 싸움에 합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저 대신 잘 싸워주시고 윤석열을 최종적으로 끌어내리리라 그런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내일 또 강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이 격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어제 점점 드러나는 게 우리가 처음 알고 일단 더 심각하거든요. 어제 박선원 의원이 국회 강제 진입 이런 걸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무기를 들고 오는 게 있습니다. 보시죠.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찍힌 통로 대처경 산탄총입니다. 문을 파괴하는 장비, 문 뒤에서 바로 저곳에서 사람이 막고 있을 경우 심각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당시 투입된 병력이 통로 대처경 폭파 장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폭약을 들고 국회에 투입됐다는 것입니다. 제공 특임대 조끼에 있는 파란 줄, 저것은 폭파 장치의 내관입니다. 내관은 폭탄을 폭발시킬 때 쓰는 것. 국회에 폭탄을 들고 왔어요.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어제 2차 계엄, 그러니까 그 기막했던 그날 새벽에 두 번째 계엄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에 대해 지금 구승찬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데, 자 우선 그때 증언을 확보한 것들이 있나 봐요. 네. 단편적인. 그래서 2차 계엄 해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이제 해제하나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때 있잖아요. 네. 그날 그 정부의 주요 인사가 대통령 안가에서 신속히 회동했다라고 그런 하죠. 얘기도 있죠. 네. 그런 얘기도 있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해제, 네. 저 말이 해제 한 직후에 나온 것인지 해제 기다리고 나온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구승찬 의원이 일부 정보를 확보했나 본데 어제 이걸 전제로 질의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보시죠. 총장님께서 새벽 3시에 버스로 부장들을 육군목에 있는 부장들을 올라오라고 지시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0분 만에 복귀했죠. 예. 그러면 1시 반 대통령이 올 때부터 3시 지시가 내려질 때까지 과연 무슨 작당을 했을까 의문이 생기겠죠.
배운사람만 가져가다 모를 수도 있고 모른 척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두 번째 하려고 해제했습니다. 네. 국회의원 그못 그랬나? 질타하고 누구를 향해서 2차 개헌 준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네, 그리고 구승찬 의원이 앞서서도 개헌 당시에 대통령이 왜 국회를 하나도 통제하지 못했느냐라면서 전노했다라는 보고를 받았다라고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 그 순간 국회가 해제된 개헌 해제한 순간 그 이후로도 포기하지 못해서 계속 시간을 벌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해제된 당일날 또 여러 사람이 모였다는 거잖아요. 어딘가에서 안가에서 네. 안가에서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입수한 첩보 대통령 부인이 이번 주까지도 저는 그 내용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오비에게 어떤 기관이 오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비에게 왜 계획대로 실행하지 않냐고 접촉했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어요. 그게 개헌 당일이나 전날이나 그뿐 아니라 이번 주 얘기입니다. 끝나지 않았다. 뭐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더군다나 그 옆에 남편이 군 통속권자 아닙니까? 여전히 네. 한가한 소리 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 봤는데 오늘 오전 나온 중앙일보 단독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휴대폰을 교체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쓴소리를 해왔던 법조계와 정치계 인사들 그리고 옛 친구들이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번호를 받지 못했대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연락은 받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내랑 수련데 연락은 받겠어요 지금? 자 끝나지 않았어. 이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모든 권능이 살아있어요. 어디 방 안에 들어있으면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게 아니고 탄핵하기 전에는 체포해도 그 권능이 살아있어서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군 통수권자예요. 네. 그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탄핵하자고 하는 거예요. 한번만 시간 자 윤석열은 하야지 않겠다고 하고 조기 대선 없다고 하고 탄핵 가면 탄핵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여러 사람이 헌재에서 법적으로 다퉈볼 문제 아니겠느냐. 아직도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 했는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이러는데 지금 변호사들 라인업 돼 있어요. 누가 라인업 되는지 알고 있어요. 벌써 그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법적으로 무슨 행동소송 같은 건지 알아요. 그리고 정재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우리가 헌재에서 지라는 법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무슨 여전히 모든 권한이 다 살아있어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 권한을 중지시켜야 돼요. 하루빨리 한 시라도 빨리. 그 지난 일주일 얼마나 길었어요. 목요일인데 아직도 토를 안 했나? 저처럼 수상하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야 아직도 안 했나? 이 모든 게 살아있는데 아직도. 오죽하면 저에게도 지금 제보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